어제 야간 교육에서 현대차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의 주가가 강세를 띌 수 있었던 이유 뭐 이런 부분들 못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링크를 제가 드리고 동영상을 지금 얹어 드릴게요. 지금 동영상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거는 뭐 교육을 야간 무방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VVIP 회원님들께 죄송스러우리만큼 일단 광고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근데 죄송스러우리만큼 제가 야간 교육에 뭐 교육이 잘 또 되는 날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린단 말이죠. 좋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뭐 이래저래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현대차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차화정 랠리 때, 그리고 하이닉스가 기아차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화학 정유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현대차의 기준에서 왜 움직이는지 여러 가지를, IT는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대차, 기아차는 이 당시에 차화정 랠리 때 기준에서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하이닉스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거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 주도주죠. 특히 10%, 20%씩의 조정이 안 나와요. 평균 단가,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 최고점에서 아주 최고점, 아주 꼭지에서 잡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에요. 아주 최고점. 그러니까 윤정도처럼 막 하이닉스 12만 원 돌파한다고 12만 원에 잡는 거,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최고점 되는 게.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해서 기준점을 잡는다 해도 내 편입 단가 대비 주력주의 기준에, 주력주는 그래도 최소 2번이 아니라 3, 4번 이상은 분할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비중을 높게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이 내 매수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밀리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 밀리면 이제 야 이거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돼. 만약에 그 정도 밀리는데 시장이 밀린다? 근데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신고가를 2011년도, 2007년도 고점을 넘기거든요. 그 정도의 강세를 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강세를 띄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을 때 뭔가 느낌을 가져가야죠. 이게 시장이 정점이겠구나. 왜? 2007년도 시장지수 대비 글로벌 시장 다우나 이런 쪽은 2013년도에 고점을 넘기는데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대만 이런 쪽은 2011년도에 고점을 넘겨요. 나머지는 다 2013년도에 넘깁니다. 어찌됐건 이 2011년도 고점 찍을 때의 흐름이거든요. 시장 조정받을 때. 요때 빼고 나면은 눈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왜 자꾸 하이닉스 고점 팔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막연하게 옆집 가면 끝내줘 셀트리온 계속 갈 거야 이거랑 전혀 달라요. 셀트리온은 죽을 수 있지. 한번 빠지면 80%씩 빠져버리는데 뭐 70% 60%. 근데 얘네들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LG화학은 뭐냐면 여기서 또 고점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LG화학은 거래 대금이 없어요. 요 마지막 자락에 요게 지금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여기 거래 대금 확 죽어버렸단 말이야. 고점을 넘겼잖아. 넘겼는데 거래 대금이 없어. 이게 이제 버겁다는 거야. 이게 얘네들은 넘기는데 거래 대금이 쌓여준단 말이야. 이 월봉이고 주봉에서 터지면서 쌓여주잖아. 터지면서 앞전 거래 대금 막 폭락 나올 때 막 그런 거래 대금 넘기면서 LG화학은 신고가가 나오는데 거래 대금 확 주는 게 눈에 보이잖아. 주봉에서 5분봉에서 거래량 자체가 오늘 없잖아. 16만 주가 뭐예요? 우리 100만 주씩도 막 보고 그랬잖아요. 거래량 앞에 막 빵빵 터져서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 차이에요. 어찌됐건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이 있건 없건 얘도 뭐 10% 고점 대비 20% 빠질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진짜 뭐 한 20% 빠진 수준이 되는데, 그죠? 내 평균 단가 대비 그러면은 얼마나 빠졌겠냐 이거 최대 폭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현대차도 이 당시 기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아까 방금 제가 방에다 올려드렸어요. 어제 야간 방송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저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환율.
환율. 어제 이 환율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녹화 방송 보시고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엔달러 환율 그리고 엔달러로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게 됩니다. 뭐가? 엔화가. 예전에는 125엔을 줘야 1달러를 받았는데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도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엔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약세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약세를 띠게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결론적으로 정확히 엔화가 강세를 띌 때 현대차, 기아차가 날아갑니다. 왜?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차하고 토요타나 뭐 혼다 이런 쪽이 가격 경쟁을 하는데 아니 얘네들이 1달러에 125엔 받아갔잖아요. 1달러에. 이럴 때 차 한 대가 1달러라고 치면 차 한 대 1달러에 팔았다고 치면 한 대 팔아서 125엔을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원재료 비용 또 인건비 다 줬는데 1달러에 한 대를 팔았을 때 이제는 75엔뿐이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달러를 받든지 1달러 50센트를 받아야겠죠. 근데 한국은 어때? 그냥 그때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한국은 그냥 현대차, 기아차는 그냥 팔던 대로 가격을 받아요. 그래도 얘네가 싸. 그러니까 미국 쪽의 서민들이 식료품 가게는 가야겠고 차는 있어야 되는데 서프라임 때문에 이제 뭐 내버려 있었던 거 다 작살나고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걸어서 갈 수는 없고 소형차를 사죠. 그 등치 큰 애들이. 소형차를 사서 끼어 타고 가야 되는데 일제차는 환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올라간 거예요. 실적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엔화가 일단 다시 돌려지는 저 관점 급격하게 돌려지는 게 언제? 출구 전략할 때 2013년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올린다 얘기를 할 때. 그죠? 그리고 금리 막상 올리니까 이제 다시 안정화가 좀 된 거고 변동이. 그때 조정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차화정 랠리의 화학은 이때 바로 깨져요. 왜 깨지냐면 거품이었거든. 지금의 의약품처럼. 왜? 실체가 없이 움직였으니까 실적 뒷받침 안 되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올라가야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의약품처럼. 그러니까 거긴 초전 박살이 났고 자동차는 그나마 천천히 내려온 거죠. 근데 지금 급격히 올라가는 게 뭐예요? 엔화의 강세. 엔화의 강세. 앞전에도 엔화의 강세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추세적인 강세는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진보가 또 미국에서 진보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나라도 뭐 진보 쪽에서는 친환경 부분이 있었지만은 진보가 들어오면 뭐예요?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의정서,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 협약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똑같은데 이제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 그러한 그 흐름까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화의 강세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수혜, 가격 경쟁력이 살아났다. 두 번째 기준은 정책적인 기준. 그것을 바탕으로 뭐가 움직여요? 거래 대금이 거래량 아니에요. 예? 주가가 거래량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아니지.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움직여.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전표에다가 모눈종에다 써서 낼 때는 비정상적인 변동률이나 거래량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대형주는 비정상적인 거래량은 없는데 변동률이 굉장히 빨라졌죠.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움직여요. 뭐 예를 든다면 이때 100만 주 터진 가격하고 이때 100만 주 터진 가격하고 5배 오르는 가격에서 100만 주 터진 거하고 거래 대금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죽어 보이지만 거래 대금은 월등히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봐야 돼요?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 대금을 봐야 돼요?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실려야만 주가가 고점을 돌파한다의 기준. 예전에는 거래량이 실려야 주가가 돌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고점을 넘기는데 이게 무려 7년 만에 고점을 넘깁니다. 7년 전에 고점을 넘기는데 명목 가격 20만 원을 넘기면 그 위에 쪽의 시세는 당연히 27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지금 120월선까지 상향으로 돌려지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60월선은 벌써 돌려졌고 단기 입형은 다 정배열로 놓여지는 과정이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월봉 기준에 앞에 고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9월 달에 8월 고점을 사실상 그 시장이 이번에 탁 넘겨준 거잖아요. 이번에. 근데 얘는 9월에 바로 넘겨줬었다고. 19만 1,500원을. 근데 이번에 19만 1,500원을 또 넘겼는데 월봉 기준에 지금 월 초잖아요. 아직까지 9월 10일 9일이잖아. 그럼 절반도 안 지났는데 거래대금이 이 정도면 이거 안 넘기겠어? 거기다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비슷하다 해도 거래대금은 넘기겠죠. 거래대금을 넘기면서 주가를 잡아당긴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 시세의 강세가 유지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잖아요. 예? 아니 앞에 고점을 동학개미가 들어 올리냐고. 동학개미가 들어 올려요. 바보야 우리가? 그러면 현대차 가는 이유 방금 말씀드렸잖아. 엔화의 강세, 정부의 정책, 친환경에 대한 결론은 땡초하네. 응? 눌려졌어요. 이번 고점 찍고. 응? 거래량 터트리면서 고점 찍었지 거래량 안 터트리고 찍었나? LG화학하고 다르죠. LG화학은 거래량이 없이 찍었잖아요. 얘는 거래대금 터지고 찍었잖아. 근데 왜? 예? 주봉으로 다시 봐요. 거래대금 다시 살아나면서 찍어줬잖아. 요날 요때 요거 뺀다고 치면 하루에 14%씩 막 올라오고 주방 단위에 막 오버슈팅 자랑 나오고 그거 빼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도 수요일인데 눌려져 있긴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만 움직여주면 이번 주에 고점 다시 나오지. 근데 이번 주 못 움직여. 그럼 다음 주에 나오겠지. 현대차의 비중은 더 늘리시는 게 맞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 90조까지 올라왔는데 삼형제의 영업이익이 얼마? 1조 5천억. 2조가 안 나와. 얘는요. 그런 거에 반한다면 물론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 전망치 자체가 영업이익 6조 7천억. 순이익 5조 7천억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대손충당금 잡아놨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난 거고 기저효과 굉장하겠죠. 대손충당금 잡음으로써 16만 원 이탈되는 흐름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와 대박이네. 야 순이익이 더블 이상이야. 와 어마어마하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네. 컨센서스는 생각 안 하고 오케이 어찌됐건 결론 편입입니다. 19만 원 미만에서 또 20만 원 미만에서 30% 꽉 채워야죠. 여기가 LG화학도 시장 수익률은 나올 거예요. 근데 LG화학도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 감안하면은 버겁죠. 실적 대비. 현대차의 40조와 LG화학의 60조 수준의 이러한 60조 수준의 시가총액하고 영업이익은 비슷해. 얘는 2차 전지 하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2차 전지 뭐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있던 2차 전지를 무슨 뭐 지금에 와서 2차 전지 운운하고 있어? 아사, 셀트리온, 삼형제. 그렇게 해서 현대차는 좀 늘리셔야 되고요. 카카오 비중이 22%인데 우리도 사실은 서비스 업종을 좀 일찍 팔아버렸어요. 그래 카카오는 우리는 이제 네이버가 있었고 카카오는 이제 병행하는 수준으로 갖고 갔었죠.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뭐 언택트부터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언택트로 올라간 건가?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렇다면 뭐 자사주 상장 때문에 올랐나? 에이 미쳤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지. 수급이 그냥 뒷받침되고 움직임이 나. 지금 자사주 자사주는 자회사 상장 이슈 없는 네이버는 어떻게 갔어? 언택트? 아이고 참.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수급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수급 논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수급 논리. 저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기준. 이런 수급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LG전자, 삼성전기랑 똑같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N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요 기준이죠. 지금 LG전자나 삼성전기가 딱 여기 있어요. 여기.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누적 수급 대비 사상 최대치인데 이럴 때는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이럴 땐 사라 그러면 안 사. 그게 더 들어왔어. 근데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기준에 요만큼의 주가 올라왔을 때 수급이 이만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뿐이 못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앞전 직전이다. 요럴 때 우리는 12월 달부터 네이버를 들어간 거예요. 12월부터. 예? 카카오가 아닌. 왜?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이제 10조 좀 넘는 12조? 9119, 6954, 14조 정도, 13조? 13조 정도인데 요 누적 수급을 조금 아리까리 했단 말이에요. 네이버도 똑같은 이런 수급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에서 정배열의 손바뀜은
뭐 인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많이 가팔르죠, 사실은. 예? 뭐 즐길 만큼 즐기는 거 하다못해 얘네들 봐봐, 이렇게 가팔르게 올라오는데 고점 대비 20% 조정이 있어요. 캔들 크기를 한번 봐봐. 캔들 크기를. 가슴에 손 얹고 이거 제대로 잡아준 애들이 있어요. 전문가랍시고 있는 친구들이. 뭔 말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대금 장난 아니죠. 수급은 12월 달에 들어간 이유가 이거라니까. 이거 카카오나 얘나 똑같아. 사상 최대치 개인 누적 수급 뺏긴 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폭발적으로 시세 나오죠. 나오는데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주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시가총액 얘가 뭐 그냥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 버리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올라가는데 주가가 20%씩 고점에서 밀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것도 20%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평균 단가보다 10% 이상 빠질 수가 없어. 손절을 할 수가 없어. 누가 가르쳐준 거야? 손절 뭐 3% 미만 손절하라. 그거는 단타 칠 때 하는 얘기지. 대형주를 무슨 개뿔 뭐 얼어주고 무슨 손절이야, 손절은. 예? 팔 자리를 안 주죠. 이거 무지하게 올랐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네이버의 캔들 크기가 저만한 크기가 어딨어. 역대적으로 저만한 크기가 어딨어. 네이버가.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잖아. 결국은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밀려 있어도 고점 대비 20%가 안 돼. 최고점 대비. 그럼 얘는 시장 수익률로 말씀드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못 간다, 안 간다, 폭락 나올 거다. 왜 폭락이 나와? 시장에 가는데.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재평가가 되는데. 결론은 네이버든 카카오든 시장 수익률은 나온다고 봐요. 이 오버슈팅이 먼저 나와 있을 뿐이지, 오버슈팅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 범위는 시장 가는 대로 간다. 근데 시장 수익률이다. 그럼 시장 수익률로 갈 거예요. 현대차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러한 강세 흐름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실적을 바탕으로 그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런 장대 항복 나오면 뭐라 그랬겠어. 아유, 파세요. 매도하세요. 아, 윤정도도 그랬어. 윤정도도. 어떻게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일찍 팔아버렸잖아요. 여기서 아우 이거 가파른데 해가지고 5월달에 4월 말 5월달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23만 원이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리는 샀기 때문에 다 팔았어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힘들지 않고. 밀려요. 얘가 팔았다고 밀려. 내가 팔았다고 밀리나? 윤정도가 판다고 밀려? LG화학이 밀릴까? 막 폭락 나올까? 웃기죠? LG화학 20% 빠질까? 그럼 시장이 깨질 거야 아마. 시장이 깨져 있을 거예요. LG화학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뭔가의 이슈로 시장이 조정이 깊고 그래서 다 같이 밀리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예. 아, 녹화하고 있어요. 행복하게님. 예.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카카오가 나쁘다, 네이버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근데 못 살게 구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럴 때 잡아줘서 실질적으로 이수익을 내줬어야 되는데 꼭 보면 여기서 잡아줘서 요만큼 먹고 힘들어하고 손절하고 막 여기서 왔다 갔다 내동매매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잡아서 이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황금 대바닥주에서 황금 대바닥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올라오던 종목에 꺾임 눌림목에서 사서 이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황금 대바닥주 뭐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 IT 다 가는데 지 혼자 2017년부터 주구장창 빠지는 거, 이거를 황금 대바닥주라고 이런 데서 잡아주는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돼. 그래서 여기서 돌릴 때 이런 라인에서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꼭 다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런 데서 줘. 아니면 황금 대바닥 주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주고. 막 한전 이렇게 빠진 거 여기서 줘. 돌리고 나서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줘도 돼요.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돌릴 때 이런 데서. 응? 현대차, 다시 현대차 보면은 현대차 황금 대바닥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이때 이만큼 안 빠진 종목이 어딨어요. 돌려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고. 여기서부터 눌려질 때 주봉상 만약에 져서 눌려 있었다면 이렇게 눌려질 때 이런 데서 혹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눌릴 때 여기서 그래서 카카오는 천천히 이제 옮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쁘게 안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바닥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눌려질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황금 대바닥주가 아닌 추세 전환될 때의 기준에서 또 장이 다 간다고 볼 때. 근데 이제 하나생명은 우리는 금융 지주사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본격 시세는 금융 지주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 보험, 그 다음 증권주. 그게 수순이에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의 이슈,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생명보다는 우리는 이제 KB금융 쪽 지금 거래량이 오늘 없었는데 밑에서 IT만 계속 잡고 있는데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현대차나 KB금융을 들여다볼까 하고 있는 찰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을 어찌됐건 한옥가로 뚫어줬기 때문에 그쪽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이닉스도 거래가 조금 더 터져야 됩니다. 아직은 뭐 12시라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LG전자 지금 농담이 아니라 거래 오늘 좋은 거예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생명은 KB금융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나중에 천천히 옮기시면 돼요. LG화학도 나빠서 팔려는 게 아니에요. 간다니까. 가는데 이렇게 대형주 갖고 있으면 다 가요. 어떤 종목이든 싹 다 가요. 뭐 철강, 조선 안 가는 거 없어. 다 가요. 농담이 아니라 다 가. 저 LG 디스플레이처럼 저렇게 너무 디스플레이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적자 연속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갑니다. 다 가요. 근데 그게 시장 수익률이냐 시장 수익률을 넘기느냐 그 차이를 놓고 본다는 거죠. 단기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시장 지금 40% 올랐거든요. 40% 올랐는데 2016년 대비 삼성전자 지금 2016년 대비 얼마? 2016년 대비 200% 정도, 220% 올랐어. 2016년 대비. 시장 40% 올라올 때 5배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235%. 하이닉스는 미쳤어 얘는.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얘는. 2016년 대비해서 5월 18일 대비 시장 40% 올라올 때 360%, 9배. 마찬가지예요. 이제 LG화학의 경우에 이번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2차 전지 막 운운하면서. 근데 LG화학이 우리가 팔아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올 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얘는 조금 쉬어가라는 거죠. 다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우리처럼 연초부터 샀든가. 근데 얘도 주력으로 안 가져갔죠. 그래서 중간에 팔았다가 더 가면 SK이노베이션에 올라타서 거기서 빼오고, 삼성 SDI는 단타로만 스윙으로만 짧게 들어가고 갭상승 나오고 폭등 나올 때 거래 터지고. 왜? IT를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3개만 갖고 있었으니까. 예? SDI는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LG전자를 8월부터 이제 들어간 거죠. 71,000원부터. 그래서 LG화학도 좀 옮겨 가실 거예요. 어떨 때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을 정리하고 나서 6,300억인데 이 종목도 뭐 회사가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의 기준은 아니고, 거래량 터지고 주가도 주고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이제 조금 줄어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급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심리적으로뿐이 대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얘가 왜 가요? 그랬을 때 뉴스 쪼가리 보고 얘가요 이래서 끝내주고요 저래서 끝내주고요, 그런 거짓말을 윤정도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인데 변동성이 작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비중이 높진 않지만 어차피 동행적으로 움직이시려고 마음 먹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옮겨가시는 쪽으로. 네이버는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설명드린 거고, 하나손해보험도 하나생명이랑 동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선주 합산해서 22%도 23%. 이건 꾸준히 갖고 가시는 거예요. 얘는 꾸준히 갖고 가려고 사신 거니까. 6만 원에 편입하셔서 6만 원 이탈되고 뭐 상속세 내려고 주가 누르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도 가지고 오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삼성생명 15%이신데 이것도 금융지주사로 좀 옮기시는 쪽이 기준을 잡습니다. 만약에 삼성생명을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그룹 관련해서 사신 거라면 삼성전자로 합산을 하시고, 금융주의 기준으로 보신 거라면 KB금융 쪽으로. 그리고 삼성전기 비중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N소프트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N소프트도. 그래서 N소프트 서비스 업종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 엔소프트를 2015년부터 가져갔어요, 우리는. 엔소프트를. 2015년.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거래대금이 아니라 개인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했는데 안 보이죠, 이때. 이제 5년만 보여지니까, NH 거는. 이때 사상 최대치 고점에 넘어서는 그런 누적 수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게임 산업을 좀 부정적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게임 산업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게임을 못해요. 리니지조차도 못해요. 예? 우리 세대 때는 리니지인데 난 그거 몰라. 못해. 고스톱 한번 쳐봤나? 조금? 못해. 결론은 뭐냐면 게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게임 옆에서 하는 친구들 보면 정신 나갔네 그래.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무너지면서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터지죠. 그리고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 손바뀜 나오는 거고 추가 수급 들어오고 여기서 사실 못 잡아냈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좀 보다가 못 잡아냈어요. 겁이 나더라고. 이때부터 들어가서 이 수익은 다 냈는데 계속 갖고 왔어요. 우리는 계속. 결국은 이제 오버슈팅 나 터져준 거죠. 막연하게 끝내준다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자락에서의 실질적 어마어마한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리니지에서부터 시세를 못 냈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이 터져준 거죠. 지금은 뭐 다 올라와 있는데 왜? 특히 이번에 특히.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주력으로 옮깁니다. 우리 주력은 IT를 70% 비중으로 뭐 여러 가지 가져갈 필요도 없어. 차와정 랠리에 자동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화학 종류는 펀더멘탈이 안 돼. 지금의 의약품 같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자동차 금융지주사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에서 그 두 개면 딱 끝나요. 나머지 조선, 뭐 철강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 거예요. 걔네들은 맨 끝자락. 시장이 금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럴 때 보는 겁니다. 나머지 LG노텍부터 신풍제약 이렇게 쭉 있으신데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한진까지 좀 있으시고 요거는 대부분 다 단타 기준이신 것 같아요. 정리 기준 잡아드립니다. 네, 그럼 됐죠? 네.